조르지뉴는 안 돼요. 좀 말을 편하게 하자 그러면 형 그러시다가 잘려요. 토트넘이거든요. 그러면 세 경기까지 안 갈 거.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좀 서서 해보고 싶어서, 좀 진중하게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자, 램파드 감독이 3경기 정도를 기회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엘 감독, 알레그리, 나겔스만 여러 명이 거론됐지만 결국 램파드가 3경기 정도를 더 기회받고 잘하면 유임, 못하면 경질, 요런 가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3경기 정도 남은 건 요렇게 남았는데 루튼전을 포함하는 걸까요? 루튼전을 포함하지 않다면 울브스, 번니, 토트넘 이렇게 될 것 같고, 루튼전을 포함한다면 루튼, 울브스, 번니까지가 3경기입니다. 물론 칼로 자르듯이 3경기만 보겠다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첼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램파드에게는 정확하게 3경기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3경기에서 램파드 감독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튼전부터 보시죠. 지금 첼시와의 FA컵을 신경 쓸 만큼 여력이 있는 클럽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력도 우리보다 약한데 FA컵에서 우리하고 전력으로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점은 있습니다. 전술을 다양하게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4-4-2도 들고 나왔고 4-2-3-1 약간 그 어딘가를 들고 나왔던 첼시였습니다. 레스터전에서요. 거기서 문제점은 뭐였냐면 레스터는 준비가 너무 잘 된 팀이었는데 우리는 준비가 너무 안 된 팀이었거든요. 4-4-2를 정말 특별할 때 아니면 들고 나오지 않았던 첼시이기 때문에 세부 전술도 없고 이렇게 정확하게 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두들겨 맞다 끝났잖아요. 레스터전 이후로 시간도 있었고 루튼전에서는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 길모를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최전방에 지루 베르너를 놔본다든지 베르너 하베르츠를 놔본다든지 다양한 옵션을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브스전이 단 4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루튼전 이후로 훈련 때 하는 거랑 경기 뛰는 거랑은 또 틀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램파드 감독이요. 물론 레스터전에 보여줬던 4-2-3-1 변형 4-2-3-1이죠. 베르너가 측면으로 약간 나와주면 하베르츠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 4-2-3-1이 지금 스쿼드에선 베스트인 건 맞습니다. 당장 루튼전에서까지 잘 안 되면 울브스, 그 다음 번니, 그 다음이 토트넘이거든요. 그러면 3경기까지 안 갈 거. 아무튼 우린 시간적인 여유와 승점으로도 여유가 없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램파드 감독이 실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은 루튼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이 세부 전술을 만들고 하나의 다른 플랜을 들고 나오고 싶으면 루튼전이 답일 것입니다. 자, 이거는 되게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안 되면 베르너 하베르츠를 3경기든 4경기든 벤치에 앉히자는 겁니다. 베르너가 살아날지도 모른다, 하베르츠가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당장 첼시가 죽게 생겼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건 안 되지만 램파드 감독에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봐야 돼요, 램파드 감독은. 자, 램파드 감독을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대입해서 보면 램파드 감독은 클래식하면 클래식할수록,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장단점이 확실한 선수일수록 잘 씁니다. 볼게요. 자, 여길 보시면 지루, 윌리안, 오도이, 플리식, 코바치치 이런 식으로 보면 장점도 명확하지만 단점도 명확한 선수들을 굉장히 잘 씁니다. 램파드 감독은요. 자, 이 밑에를 보실게요. 베르너, 하베르츠의 지에의 이런 식으로 감독이 잘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변모하고 쓰기도 까다로운 선수들이라 그러면 확실히 램파드 감독이 못 쓰고 있습니다. 지에의도 아약스에 있을 때만큼보다는 조금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램파드는 클래식하면 클래식할수록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루튼전에 정말 잘 안 됐다 그러면 베르너, 하베르츠를 내리고 플리식, 오도이, 지루 이런 식으로 4-3-3을 하더라도 조금 클래식하게 가는 게 어떨까. 중원도 마운트, 코바치치, 캉테 지난 시즌 잘 됐던 느낌 그대로 들고 나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르지뉴는 안 돼요. 길모를 사용한다, 여러 명을 사용할 수 있죠. 조르지뉴를 사용해갖고 후방 빌드업을 좀 책임져 주는데 그때 마운트를 올리는 여러 가지 전술들이 올 시즌에 안 나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말을 편하게 하자 그러면 형 그러시다가 잘려요. 형 이제는 다양한 전술보다는 근시안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형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형. 그러니까 좀 근시안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트, 코바치치, 캉테 아니면 마운트, 코바치치, 길모가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코바치치가 공수 연결해주고 마운트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고 수비 부담을 좀 줄이고 길모, 캉테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롤을 잘 소화하니까 클래식하게 그 자리에서 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베르츠가 침투도 좋고 창의적인 패스도 되고 이렇지만 램파드 감독이 쓰기 어렵다면 차라리 코바치치, 베르너가 쓰기 까다롭다면 차라리 지루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지루가 분당 득점력도 꽤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몇 경기만이라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램파드 감독 형 3백 버리셨어요? 아니 3백이 램파드 감독이 지난 시즌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도 잡고 꽤 강팀들을 3백으로 많이 잡았어요. 물론 약팀한테 진 적도 있지만. 근데 지난 시즌보다 3백을 할 만한 조건은 훨씬 좋아졌거든요. 7월이 3백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임스도 해본 적이 있고 아스필리쿠에타는 거의 걸출하죠. 콘테 감독의 3백도 겪어봤고 램파드 감독의 3백도 겪어봤고 본인이 3백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걸출한 선수고 티아고 실바도 지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못하지 않을 겁니다. 주마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스쿼드 내에 3백을 해봤던 선수들이 있는데 왜 3백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첼시가 최근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중원이 비어요, 텅. 어쩔 때는 중원에 우리는 2명밖에 없는데 거의 4명이 장악할 때가 있거든요. 공수가 자꾸 벌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윙어들이 적극적으로 측면과 이 중앙을 들어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3백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수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잖아요. 공과 수에서. 좀 제임스하고 칠레는 활동량도 높은 선수들이고 수비적으로도 나쁜 선수들 아닌데 요즘 제임스가 살짝 옳다고는 있지만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쁜 선수들이 아닌데 티아고 실바, 주마, 아스필리쿠에타가 받쳐주면 굉장히 든든할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런 전술을 쓰는 게 어떨까. 지금 램파드 감독이 3백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자원들로도 3백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파해법이라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즌 3백과 올 시즌 3백은 명확하게 다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은 3백을 들고 나오는 게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3-3이 안 되고 있고 4-2-3-1을 했다가 레스터한테 두들겨 맞았으니까 요번엔 3백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백을 사용한다 그러면 쓸 수는 있지만 베르너 하베르츠를 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쓸 수는 있지만 베르너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베르츠는 빼는 게 나아요. 왜냐면 좀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지고 수적 우위를 가져가줘야 되는데 하베르츠는 좀 더 공격적으로 썼을 때 매력적인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베르츠는 빼는 게 낫고 베르너야 뭐 최전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원톱으로 사용할 거면 좀 다양한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하게 가자는 거죠. 저도 사실 베르너 하베르츠가 잘하면서 올 시즌이 잘 굴러가는 걸 원해요. 그게 당연히 원하는 거겠죠. 돈도 많이 들였는데. 근데 당장 순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상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명장들이 되게 이상적인 축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파비뉴 핸더슨 놓는 거 보셨잖아요. 리버풀이 부침은 겪고 있지만 안 된다면 그런 전술이라도 들고 나오는 게 감독이거든요. 램파드 감독도 이거 재고 저거 잴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첼시의 좋은 얘기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나갈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램파드 감독이 이랬으면 좋겠다. 루튼전을 빼도 울브스도 있고 번리도 있고 토트넘도 있고 꽤 까다로운 전이고 루튼전을 포함한다 그러면 그렇게 세 경기를 봐도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램파드 감독 근시안적으로 보고 잘하는 거 하고 잘 쓰는 선수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조금 성적을 낸 다음에 위닝 멘탈리티를 좀 회복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비는 넘겨야죠. 일단 첼시가 일단 고비를 넘기는 부분이 램파드 감독의 고비를 넘기는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경기